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9월 1일 날에 1일에 계약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 코로나가 더 퍼졌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등교가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또 다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가 2학기가 원래는 뭐 똑같이 1학기처럼 격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또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2학기죠. 2학기 먼저 수업을 나가기 전에 2학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영상으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할게요. 우리 1학기에는 지수와 로그,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2학기에는 우리가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요. 2학기에는 교과서 맨 앞에 보시면은 삼각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맨 앞은 교과서의 차례를 말하는 거죠. 차례를 보시면은요, 삼각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 삼각함수에서도 첫 번째인 자 일반각과 호두각, 일반각과 이게 또 안 쓰던 데서 하니까 호도법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함수의 뜻에서 삼각함수의 뜻에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면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일단은 학기 말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공부할 내용이 자, 수열이에요. 수열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일단은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수열의 뜻. 이 수열에서 가장 대표적인 등차 수열과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각각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또 두 번째 그 다음 게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인데, 얘도 학기 말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려워할까봐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 내용들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원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혹시나 밀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는 차후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1차와 2차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실행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도록 온라인 말고 등교 수업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학기 공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내용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자, 여기 있는 이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반각. 일반각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맞지? 초등학교 때 자, 각도기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각도기. 자, 각도기. 뭐지? 왜 각도기. 각도기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대략적으로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각이 선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30도면은 30도, 40도면 40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90도, 여기는 180도라고 돼가지고 살짝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각도기였죠. 그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분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두 선분 사이의 각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였냐면은 각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거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 했던 그 각의 표현이라면 각의 표현이라면 왜 이렇게 얇니? 좀 두껍게. 각의 표현이라면은 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또 만들어진 새로운 표현법이 있어요. 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법이 있는데 그 표현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교과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요. 자, 지워져라. 이거는 뭐 나중에 지우고. 자, 교과서 65페이지를 보세요. 6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럼 일반각이란 무엇일까? 자, 다음 그림은 사진기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전송해서 나타낸 것이다. 너네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 못 쓰는 학생 없잖아.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포토샵 같은 거, 어플 같은 거 사용할 때. 자, 개념 여기 보시면은요. 주어진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 곰돌이가 옆으로 누워 있어. 옆으로 누워 있는 곰돌이 그림을 살짝 이동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세워졌죠. 자, 이렇게 세워지려면은 이 정도는 수학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포토샵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누워 있는 얘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누워 있는 얘가 이렇게 누워 있던 것이 이렇게 세워졌죠. 그랬을 때 이 움직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른쪽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90도만큼 회전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1번 그림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하면은 그림 2가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한 바퀴에 대한 각을 공부했다면은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는 이 한 바퀴가 아니라 이 한 바퀴를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두 바퀴가 될 수도 있고 100바퀴가 될 수도 있을 때 그 100바퀴도 결과적으로 형태가 같으면은 같은 각도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더니 얘가 됐어요. 얘를 다시 또 9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 그럼 이게 눕겠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또 다시 90도만큼 다시 돌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원래 곰돌이가 이렇게 있어요. 곰돌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곰돌이를 세웠더니 이렇게 되고요. 자, 90도. 자, 여기서 또 90도를 움직였더니 이 곰돌이가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곰돌이를 움직이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곰돌이를 움직여요. 이거 잘못됐네. 그럼 곰돌이 움직이면 또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곰돌이를 다시 또 90도만큼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결국에는 이렇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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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몇 번이 있냐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즉 450도가 되는 거죠. 즉 450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 바퀴를 몇 도라고 해요?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하죠. 이 360도 즉한 90, 90, 90, 90 해서 한 바퀴를 싹 돌려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90도 한 바퀴 더 돌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림 2가 됐죠. 그림이 예 그림 2 그림 2. 그래서 이 90도를 한 바퀴 돌렸을 때와 90도를 첫 번째 그림을 450도 즉 다섯 바퀴 돌렸을 때는
결과적으로 모양이 같게 나오죠. 이런 식의 결과값을 똑같이 갖는 각도를 우리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를 만약에 제가 30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30도는 뭐라고 같은 거냐면은 이 30도를 한 바퀴 돌아서 더 왔어. 즉 30도도 되지만 390도도 뭐가 되는 거예요? 30도랑 결과적으로는 같은 선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 결과적으로 숫자의 크기는 다르지만 300과 390은 숫자의 크기는 다르지만 최종적인 선분에 닿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개 모두 뭐라고 한다? 그냥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초등학교처럼 360도 안에서 그냥 한 바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만약에 그러면은 한 바퀴 360도 두 바퀴 돌고 또 여기 올라가. 그러면은 360도를 두 바퀴 돌리고 30이 플러스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720에 750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360도, 390도, 750도는 숫자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위치하는 것은 뭐가 된다? 다 같은 선분에 위치를 해서 이 세 개는 우리가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무방하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너네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보기 중 최종 위치가 다르거나 표현이 좀 그렇죠. 수학적이지 않죠. 다음 보기 중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온다면 고를 수 있으면 돼. 30도, 390도, 750도, 뭐 그다음에 또 뭐 여기다 360도 하면은 1110도, 그다음에 1400도 이렇게 다섯 개의 보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 중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중에 다른 거 하나 골라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 갖고 이미 같다고 했고 여기다가 또 360도 더하면은 똑같이 얘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1400도는 나머지 보기 4개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이 좌표 평면에서 한 바퀴 도는 360도만 가지고 놀았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 세 바퀴, 열 바퀴 돌았을 때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라는 것만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65페이지를 살짝 보면은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왜 검은색이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직선 여기 있는 OX와 OP는 이렇게 선분을 가지고 이러한 각을 이루죠. 이 각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 안쪽의 각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바깥쪽의 각도 공부를 하고 한 바퀴만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열 바퀴도 공부를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OX를 시초선이라 한다면 여기 이렇게 시초선이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라고 한다. 맞나?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렇지.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시계 방향. 아이고. 그럼 반대구나. 내가 시계 방향을 봐보네. 내가 바보구나. 자,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즉 시초선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항상 말하죠.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나오는 새로운 단어는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다음 중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을 기준으로 했는데, 시초선과 동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고를 수가 없죠. 뭔지만 알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초선과 동경이라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말했죠.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할까요?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양의 방향이면은 플러스, 음의 방향이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길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여기 스스로 확인만 봐도 알아. 여기 있는 이 선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각도가 양의 방향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40도인데 얘를 음의 부호를 표현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얘가 몇 도 나는 거냐면은, 봐봐, 우리가 알다시피 360도가 한 바퀴예요. 이 한 바퀴 중에 얘가 40도야. 그럼 당연히 나머지 이쪽은 몇 도가 되겠어요? 360에서 40을 빼니까 32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위에서 방금 공부한 것처럼 음의 방향에 속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고, 여기 있는 40은 양의 방향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준다는 것 뿐이지 그 외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으면 여러분 여기다가 마이너스 320 적어주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야. 여기를 보세요. 2번을 봤더니,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 파란 쪽 안쪽에 양의 방향이야. 이 양의 방향의 네모 안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쪽을 봤더니 마이너스 240이에요. 마이너스 240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여기는 OX인 이게 이름이 뭐였죠? 이게 시초선.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240도,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240도를 갖다는 뜻이니까, 나머지 양의 방향 이 파란색은 뭐가 되겠어요? 한 바퀴가 360도니까 두 개의 각도를 더해서 360도가 되려면은 360에서 24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양의 플러스 120도가 될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OX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륵 양의 방향으로 315도니까 여기 있는 반대쪽의 음의 방향은 몇 도가 될까요? 음의 방향은 360에서 315를 빼니까 45도인데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5도다라고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서 이 양의 방향을 구하는데 360도에서 빼기 240을 해줘야 되는데, 또 공부를 하셨다는 생각에 마이너스 240을 빼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600도가 되어버리겠죠. 상식적으로 이 각도가 600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이상을 느껴야 돼. 그죠? 600도라는 것은 너무 엄청 뭐 존재하지도 않죠. 그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가지고 자, 뺄 때는 양의 여기 양의 방향 각도와 음의 방향 각도에서 각도를 구할 때에는 360도를 기준으로 부호를 생략한 채 빼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각도를 우리가 30도라고 해볼게요. 자, 양의 방향으로 30도일 때, 그러면은 이 음의 방향인 얘는 몇 도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360도에서 30도 빼니까 마이너스 330도가 될 거고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자, 얘를 기준 이렇게 하면 헷갈리려나? 손 하나 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만약에 120도인데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20도다. 그러면은 이쪽 이 양의 방향의 각도를 구하시오. 얘의 각도를 구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360도에서 120도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40도가 된다. 즉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다시피 한 바퀴는 무조건 360도야. 기본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36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이 360도만 될 수 있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게 뭐냐면은 66페이지. 얘인데 얘는 지금 몇 분짜리지 지금? 자,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